보세요. 그랬어요. 밖에서 막 이기다 그러니까 다들 거기 가가지고 아닌가 봐요 하니까 또 다시 또 이제 네. 옮겨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그 정치의 어떤 금도 이런 게 사실 많이 무너진 거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재의결로 돌아올까? 몇 명이나 될까? 네,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희망사항이에요. 희망- 그 그러면- 정도 동력이 생기려면 우리가 뭐 김무성 2016년 사례를 많이 얘기하지만 김무성 아시겠지만 걸어가면 한 10명 의원 따라가요. 그냥. 그렇죠. 뒤에 개파가 보좌관까지 하면 15명 네. 따라가요. 개파. 그리고 모여라 그러면 한 30명 모이고 그렇죠. 그래요. 예. 그 정도 되거든요. 정치를 오래 하기도 했지만 보수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좀 뭔가 좀 베풀 줄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좀 통이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보면 리더 기질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됐을 때도 그때도 뭐 야당 원내대표끼리 협의할 때도 되냐 마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가봐요. 혼자 가 그냥 모여라 그러면 몇 명 모이겠어요. 원에만 몇 명 모이겠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 지금은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러면 생각이 다른 게 8석의 정치력이 불가한가? 아니 어떻게 해야 저는 되나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지금 국민들이 다 각자 도생이잖아요. 네. 전 국민의힘도 지금 각자 도생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지지율이 어느 정도 살아 있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되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비이성에 덫에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갤럽 기준으로는 20%대가 떨어지니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그 반사이익을 다 못 누리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누리는 거의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서 하락 동조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수가 정말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그럼 자중질환에 빠지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이 108명의 의원들이 정말 108번뇌에 빠져요. 그래서 각자의 운명을 각자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심해질 것이고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 임기가 더 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외 인사라고 하면은 대통령한테 줄 쓰거든요. 자리라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원내에 있는 의원들은 대통령한테 줄 쓸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대선을 생각할 때는 지금 좋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지방선거 멸절하고서 뭘 한다? 지방선거 지면 대선 당연히 지죠. 그 정도의 판단 능력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뭐 옛날 탄핵 때처럼 뭐 3, 40명을 끄집어내야 되는 사건이 아니고 무기명으로 그것도 8명 기존에 3.5명이 이탈했는데 이제는 2배만 하면 8명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만약에 재의결 붙이면 이거 정말 심상치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란표를 이끌고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까지도 오히려 버리는 카드가 되면서 오히려 108명이 각자 고뇌의 시간에 빠진다. 이러면 저는 오히려 양심이 그 비이성의 덫이 해제되면서 오히려 전 소신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약간 저는 이게 반대 의견인데 반대예요. 네. 사실은 의원들이 정권 재창출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사실 1번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1번. 자기가 되는 거. 근데 이미 선거 치는 지 얼마 안 근데 돼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선거가 인기가 많이 많이 남았어. 남았어요. 너무 많이 네, 많이 남았어. 남았어. 그리고 네.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뭐 공천을 할 일도 없고 네. 여론을 신경 쓰는 거는 선거를 앞뒀을 때인데 지금 선거는 많이 남았어요. 지방선거 본인들 크게 이해한 게 없어요. 지금 현직에 있거나 아니면 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광역단체장들이 많잖아. 이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죠. 하지만 의원들의 발등에 불은 아니에요. 의원들은 이제 기초단체장들 그렇죠. 자기 지역구 오히려 또 구의원 올라오면 시의원들. 이제 그 정도 신경 쓰는 네.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선거가 너무 멀었다.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 한동훈 대표 말고는 별로 관심 없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여론에 이렇게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기서 볼 거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 안 되는 거 하고 이게 나섰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뭐 수사를 받거나 뭔가 하는 거 하고 그 상에서 줄달리기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건 먼 나라 일이고 이건 당장 눈앞의 일이에요. 이거 잘못 보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 조용히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10월 10일 날 네. 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유로워질 거다. 그래서 마음은 그때- 좀 자유로워지겠지. 아니, 근데- 행동은 내가 보기 똑같다. 똑같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거예요. 이 네. 특검 국면이라는 게 민주당이 이번에 부결되면 또 발의 안 할까요? 하겠죠. 지금도 몇 번째. 그러니까 이게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한 고비만 넘자 그러면 현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이번에 넘기면 겨울에 또 옵니다. 매번 괴로워요. 그럼 이거 매를 언제까지 맞을 것이냐라는 판단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로는 자유롭지만 전 자유롭지 않은 게 지역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국회의원들 가만 놔둘까요? 매일 와서 저는 볶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민심을 확인하잖아요. 대통령은 안 움직이지만 국회의원들은 개개가 그래도 헌법기관으로서 나름의 지역 민심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지역 민심 심상치 않다라는 걸 들을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한 표를 기명으로 투표하라 그러면 안 할 텐데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는 전 이번에 의외로 무기명의 그 특수 그걸 좀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있을 것이다. 그러면 8명만 넘어가면 통과하니까 변수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추론의 영역인 것이고 실제로 정치의 영역에서는 저는 이제 그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가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서는 실제로 일이 되게 그걸 만드는 힘이 사실은 그 뭐 민주당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석의 정치력을 큰 당인 민주당이 좀 발휘해서 어떻게든 재결 국면을 통과시키는 국면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저도 않을까? 우리 당 의원들 만나면 네. 그 거기 몇 명들 친한 게 의원들 네. 있잖아요. 그거 친해요? 꼬셔야죠. 물어봐요. 꼬셔. 물어봐요. 아, 밥이라도 좀 드세요. 그러면 아이 뭐 별로 뭐 그러니까 몇 분 있긴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게 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느 협상 중에도 보면 함부로 또 막 그렇게 터놓고 얘기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런 게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국면이잖아요. 아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그렇구나.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지방선거가 이제 보통 선거 정치인들이 보면 1년 정도 앞두면 보통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여론의 추이나 이걸 보는 거는 사실은 한 6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면 내후년 5월 선거면은 내년 한 마을 정도 돼야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천 신경 쓰고 막 이럴 예, 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란 지금은 말이에요. 태평신성대네. 태평성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굳이 나서서. 나서서 내가 돌 맞아야 돼 이럴 상황은 나처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국은